안녕하십니까. 연방타임스 10부작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공항 이전 후폭풍 대구 경북 견딜 수 있겠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진규 논설주간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도시경쟁력 대구 경북의 다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주제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 잘 안 될 경우,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경우를 한번 산정을 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안 되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총장님. 우리가 살면서 네. 가장 비효율적이고 참 가치 없는 일이 뭐냐면은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 어떤 가정이냐 하면은 아빠가 돈 많이 벌면, 네. 또 내가 어떤 뭘 사면, 네. 이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약속은 다 할 수 있다. 아빠가 돈 많이 벌면은 빌딩을 사고, 그렇죠. 차를 사고 다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공항 문제도 똑같습니다. 공항 문제가 지금까지 장밋빛 그림을 그렸듯이 여기서 1,000만 이상이 이용하고, 네. 여기에 호텔이 들어서고 대학병원이 들어서고 막 이런 이야기를, 장밋빛 그림을 그동안 얼마나 그려왔습니까? 전투기는 군사공항에 같이 옮기는데, 네. 전투기 이야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네. 그냥 A380 여객기, 대형 여객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만 비췄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결국 그 선택은 외국의 항공사라든가 그 수요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대구공항이 군위와 의성 지역에 이제 옮기기로 이전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연 그 지금까지 했던 그 장밋빛 그림대로 될 것이냐? 그는 우리가 울진공항 예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에 울진공항이 건설될 때만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은 비롯해서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해안권에 울진공항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그림도 그렸지만은 그 주민들 정말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지금도 울진에 가면은 소음공해, 그러니까 그 경비행기 훈련장이 되다 보니까 네, 네. 거기에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도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군위 의성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들이 많다. 지역이 개발이 되고 땅값도 오를 것이고, 또 기타 부대 시설, 또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집도 나눠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이 농촌 지역은 인구가 자꾸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공항만 지으면은 인구가 10,000명 이상 유입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구에서 30분 거리에 누가 이사를 가서 거기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렇게 살 거냐고.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이 걸려도 출퇴근하는데, 네. 대구에서 공항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이사를 가서 일을 할 것 같습니까? 다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 인구 유입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네. 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군인들, 그다음에 군무원들이 그리로 간다. 네. 아니, 군인들, 군무원들이 거기에 상주는 할지 모르지만은 주민등록은 어차피 다 자기 고향으로 돼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항에 일은 할 수 있어도 거기에 인구 유입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도 내부 시설을 쓸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예.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거기에 공항이 들어서면은 호텔이 들어선다, 네. 대학병원이 들어선다,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이 좋아진다, 이렇게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지금 영종도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다든지, 어느 공항에, 세계적으로 어느 공항에 진짜 인구가 1명도 없던 그런 지역에 공항이 생기고 나서 호텔이 들어서고 대학병원이 들어섰다면은, 그런 사례를 대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례는 없어요.
없으면서 진짜로 없습니까? 몰라 있으면은 그 사례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례는 없어요. 사례는 없고 공항만 들어서면은 뭐 팬텀시티 가다 요즘은 저 뭡니까 두바이 같은 뭐 네. 도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건 있다고요. 이제 대구공항 후적지를 그렇게 그렇죠. 개발하겠다. 그런데 뭐 이런 마찬가지로요. 의성 군민들하고 군위 군민들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가 청지 개벽되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도지사까지 나서서 공항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과연 공항에 들어서는 지역에는 그 소음공해 때문에 지금도 대구공항 주변에는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주변에는 공장도 안 되고 높은 건물도 못 짓고 지금 뭐 가축도 못 키웁니다. 그런데 과연 공항이 들어서면은 그 지역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은 공항을 지으면은 여기에 공단 조성을 하고 기업체가 들어오겠다는 정말 무슨 약속이라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정책으로 네. 공항 주변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면세 뭐 세금을 감해 준다든지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도 없이 막연하게 공항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인구가 늘어나고 뭐가 된다 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죠. 그 땅값은 적어도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통 이제 시골에는 대부분이 노인들이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내가 죽기 전에 참 내가 농사도 이제 더 이상 못 짓겠고 뭐 이 공항이 들어서서 내 땅을 뭐 참 비싼 값에 사주면은 네. 내 참 우리 아들들한테 나눠주고 나도 여생 노후를 막 편히 살다가 가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다 환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인 간에는 개인 간에는 내가 필요한 땅이 있으면은 내가 뭐 달라는 대로 주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가가 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이번에 대장동 사업도 보셨지 않습니까? 땅이라는 국가가 필요한 땅은 수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가는 그 땅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습니다. 우리가 10조라는 예산, 18조라는 예산이라는 거는 땅을 한 평에 얼마를 주고 산다는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17년도 그때 당시에 대구시가 국방부에 그 사업비 계산을 할 때 네. 평당 얼마로 수용을 하려고 그랬느냐면 평당 87,000원이었습니다. 네. 아니 기존보다는 그래도 높은 거 아닌가요, 그게? 뭐 조금 높을 수는 있죠. 네, 네. 그런데 그거를 터무니없이 말로 할 때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말을 할 때는 이주 단지를 만들어주고 땅값이 이게 엄청나게 땅값이 비싸게 팔린다는 식으로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도대체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비싼 값에 팔린다니까 그냥 오케이 도장을 다 찍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제가 우려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거는 뭐냐면은 원래 2017년도에 사업 계획서가 채택되고 나서 2023년도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개항을 한다 그랬어요. 23년도에 내년에 개항하는 거로 돼 있었어요. 내년 개항이었습니다. 예, 원래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2023년도에 군공항 다 동시 개항입니다. 그러다가 계획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와서는 2025년 개항으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2025년도 개항으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부동산 업자들은 장밋빛을 그리면서 여기에 공항이 들었으면 땅값이 오릅니다 하면서 지금도 군위 어성지에 가면 부동산이 여러 수백 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쯤 하나요, 거기 거래 가격이? 혹시 제가 볼 아시는지? 제가 볼 때는 평당 아마 30만 원은 다 넘을 겁니다. 8만 5천 원에 잡혀 있는데 3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그거 또 그러니까 그걸 사는 사람은 없죠. 그냥 기대 심리죠. 기대 심리. 호가만. 그러니까 네. 한 그 정도 하겠더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땅을 그냥 매입을 해야 돼요. 국가가 공항 이전지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땅값이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국가 예산은 이렇게 확정을 지어놓고 지금 빨리 땅을 사야 되는데 한 평도 사는 건 없어요. 그냥
그냥 공항 이전 예전 부지다. 말만 해놓죠. 그러면은 땅값 그러니까 공항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공항 들어오면 팔겠다고 하는 저 매물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안 팔죠. 왜? 땅값이 공항이 들어오면 땅값이 오른다니까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국가가 매입을 해야 돼요. 쌀 때. 네. 근데 매입의 노력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래 놓고 만약에 이게 무산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항이 안 들어온다고 해버리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은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번에 여기 밀양공항에 마찬가지. 공항 들어온다고 많이 올랐는데 무산되면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2025년도에 개항을 하려면은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정 부지를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들이지는 않고 그냥 올 자리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선출직에 나오는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대 심리만 주고 이게 10년, 20년 예사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자 보세요. 오히려 거기에 뭘 하려던 사람이 지금은 다 관망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투자할 사람 투자할 겁니까? 투자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항이 들어올 자리에 왜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공항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내가 그 공항 들어올 자리 땅을 왜 삽니까? 네.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로 경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할 사람들은 안 사죠. 공항 들어올 자리에 왜 삽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무산이 되거나 이게 100년 뒤에 된다면 그 100년 동안은 그냥 황무지로 있다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오히려 위축되는 겁니다. 자, 이제 대구 경북 공항 이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폭풍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홍진규 논설주관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